우리 오늘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양수 a에 대하여 닫힌 구간 0과 2a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y는 2분의 1과 만나는 두 점이 a, b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두 점이 c랑 d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치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요 두 값은 무슨 호만 다르구나. 부호만 다르고 이게 체크가 돼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대칭? 점대칭이란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이 A랑 C라는 점은 이 점에 대해 당연히 점대칭일 거고요. D랑 B는 또다시 이 점에 대해 점대칭일 거다. 이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쌤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 다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쌤 말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성을 활용한 거야? 대칭성을 활용한 거지. 그치 얘들아? 요쪽이랑 요쪽의 넓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반죽이니까 a겠죠? 그럼 a에다가 이 높이가 1이다. 반영하시면 a 곱하기 1 얘가 2분의 3이구나 하시면서 일단 A값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점 A부터 점 B까지의 거리가 필요한데 얘들아 2분의 1은 무슨 수 각에 관련된 얘기야? 이건 특수각에 관련된 얘기죠. 그치? 얘는 코사인 몇 분의 파이니?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쌤은 이 3분의 파이라는 걸 니네가 주기랑 관련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 오케이 얘들아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몇 파이지? 2파이지? 그 2파이를 몇으로 나눈 게 코사인 3분의 파이야? 2파이를 몇으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 3분의 파이라는 값을 6분의 주기라고 읽어도 괜찮다. 쌤 말 이해됐어? 그럼 주어진 fx는 주기가 몇 a니까? 2a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그 2a를 6으로 나눠주면 몇 분의 2죠? 3분의 2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A인 거야. 요 길이가 3분의 A. 요 길이가 3분의 A면 대칭성 때문에 당연히 요 길이도 3분의 A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전체 주기 2A에서 3분의 A를 2개 뺀 3분의 몇 A가 되시겠다? 4A가 되시겠다. 괜찮니? 근데 우리 A가 2분의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AB의 길이가 몇이다? 2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2분의 3이랑 2 곱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야. 알겠지? 이렇게 10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이 아니죠? 12번 봅시다. 12번. 요 12번 문제는 모르겠어. 계산량이 많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쌤이 항상 그 등비수열의 연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슨 셈? 나눗셈이라 그랬지. 그치? 그거 신경 쓰면은 처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첫째 항 양수일 거고 공비도 양수일 거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때 주어진 조건이 A5에다가 A6 플러스 A7이 A10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치? 그 뒤에는 S4. 얘가 지금 몇 시보다? 65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치? 약간 이런 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 봐봐. 이게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니? 네 번째 항까지 합이지. 이런 경우에는 공식도 물론 좋지만 공식보다는 그냥 나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해됐지 얘들아? 항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나열해서 더한다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물론 공식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을 보면 여기 A5가 있고 여기 A10에 문제 잘못 적었죠? 곱하기 20 있어야 되죠. 여튼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A10으로 나눠보면 다시 양변을 무슨 식으로 나눠보면 A10으로 나눠보면 얘로 이렇게 나누는 순간 여기 아래 5승분의 1이 이렇게 붙어버리겠지. 맞습니까? 그럼 아래 5승분의 1이랑 A6을 곱한다고 쳐봐. 그럼 그 첫째 항 아니야?
그치? 아래 5승분의 1이랑 h를 곱하면 그게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은 우리한테 a1 더하기 a2가 20이다를 주신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친구 S4가 65라고 줬잖아. 그치 얘들아? S4라는 건 A1 더하기 A2에다가 누구까지 더한 거야? A3 더하기 A4.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한 게 65라는 거 이게 45라는 얘기 아니니? 맞니?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두 개씩 끊겼지? 얘들아 위에서 아래로 넘어오려면 공비 몇 개 곱하면 넘어올 수 있어? 두 개만 곱하면 넘어올 수 있지? 따라서 R제곱이 20분의 45니까 4분의 9다라고 우리가 바로 읽어도 괜찮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R은 양수여야 되니까 2분의 3이다. 됐니? 됐죠? R이 2분의 3이구나.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몇 번째 항이지? A2니까 그치? 계산만 하시면 끝나겠네. A1 더하기 A2가 지금 몇십이래? 2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항부터 그냥 계산을 해버리자. 아니다. 그냥 A1을 A2로 씁시다. A1은 A2에서 공비 하나 빠꾸 하시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그럼 몇 분의 2 A2? 3분의 2 A2 더하기 A2가 2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내가 원하는 A2는 양변에 이게 몇이야? 3분의 5니까 5분의 3 곱해서 20 곱하기 5분의 3 4, 3, 12 이렇게 12번 문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나눗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항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나열하는 게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12번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13번 봅시다. 13번 문제 보면 이거 그냥 넓이 공식 쓰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죠? 잠깐만 이렇게 있고 이거 잠시만 지금 그냥 이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y는 4x 플러스 2고 얘가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읽어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넓이가 b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a다라고 문제에서 주신 상태다. 그때 우리한테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봐. 그러니까 a 빼기 b면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맞긴 한데 그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a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쌤은 a랑 b를 다이렉트로 구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b부터 조금 관찰을 해보면 일단 여기 x좌표가 0이잖아. 그치? 여기 x좌표가 0인 건 알 수 있고 니네 요 점의 x좌표는 그냥 계산하시면 나오죠. fx의 식이 지금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하시면 요 점의 x좌표가 1이야. 오케이, 요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잠깐 fx의 식 여기다가 한 번만 적어보면 x세제곱에 2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2야. 쌤이 이렇게 3차 함수의 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을 때는 무슨 곡에 대한 체크는 잘하고 들어가자. 변곡에 대한 체크는 잘하고 들어가자 했지. 그래서 변곡의 x좌표를 잠깐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 y는 4x 플러스 2라는 직선이랑 저기 어디선가 한번 또 만날 텐데 그치 얘들아? 맞지?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빵이고 요 점의 x좌표가 1이면 그치? 지금 변곡점의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2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세 교점의 x좌표 합이 마이너스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2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저쪽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야 그치? 쌤이 여기다가 마3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이 공식을 활용을 해보면 6분의 최고 차이 개수 1에 0부터 1까지 간격 1의 3승 곱하기 둘의 중점과 나머지 절편 사이의 거리. 그치 얘들아? 그럼 2분의 7 이렇게 하시면서 b는 몇 2분의 7이다? 12분의 7이라고 일단 b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쉽게. 그 다음 이제 a를 얻어야 되는데 a를 얻기 위해서 보니까 요만큼이 조금 눈에 거슬려. 그치? 요만큼이 조금 눈에 거슬린단 말이지. 그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우리가 요점의 x좌표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치? fx가 완벽하기 때문에 요점의 x좌표 구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을 때린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를 뭐 할게? 뺄게. 요렇게 전략을 가져가셔도 괜찮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a라는 넓이는 기본적으로는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에서 빼주면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그치? 근데 요 지점의 x좌표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2란 말이지. 그치? 그럼 2분의 1에다가 2 곱하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은 a의 넓이 나오니까 답은 나오는데, 근데 쌤은 사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요 앞부분 요거 계산을 할 때 이건 그냥 그거야? 약간 감이긴 해. 그냥 문제를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2지. 여기 2지. 그치? 근데 이게 접선 같지 않니? 살짝 그림 봐봐. 아니, 이 직선이 접선 같지 않아?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 봐봐. 전개식에서 이 뒤쪽에 있는 게 x는 0에서의 접선이거든? 전개식에서 1차항과 상수항만 보신 게 x는 0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야? 오, 맞네. 아, 야, 나 이거 아니야? 야,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보니까 뭔가 접선 같잖아. 그치? 그래서 쌤은 이 앞쪽에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넓이 공식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 요렇게 계산을 했어요. 쌤 말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앞부분의 넓이 내가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얘들아,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사 공식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간격 2의 4승. 이해됐어? 오케이. 거기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지금 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높이가 2라서 2분의 3이랑 2 곱하고 2로 나누시면 2분의 3.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 네, 이렇게 계산을 끝내버렸다.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한번 그어봤더니 그랬던 거야. 그래서 쌤이 먼저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를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근데 그런 거 한번 그어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 그치? 그어봤더니 접선이네. 그래서 내가 넓이 공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쌤은 풀었다. 괜찮아? 오케이. 13번까지 됐고요. 오셔서 14번 봅시다. 계산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14번은 맨 처음에는 사실 문제 만났을 때 이거 비주얼 때문에 이게 뭐야 싶잖아. 그치? 이게 뭐야 싶을 때 쌤이 니네한테 그런 얘기 했었지. 그냥 도형 하나를 옆에다가 따로 그리라고. 집중하고자 하는 도형 하나를 따로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쌤은 그냥 좀 그리면서 풀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이 껴있으니까 뭔가 복잡하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주어진 도형이 삼각형 ABC였지. 내가 삼각형 ABC부터 조금 봤어요. 봐봐. 내가 오른쪽에다 좀 그려볼게. 좀 크게 그립시다. 요렇게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다. 요렇게 일단 먼저 바라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A랑 C의 무슨 점? 중점이 지금 문제에서 N이다. 요렇게 주신 상태인 거죠. 쌤 말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구나. B 어디다 뒀지?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 너무 몰라. 여기 B 요 정도 일단 찍어볼게요. 알겠지?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나한테 A부터 C의 이 길이가 8이에요. 요 길이가 몇이에요? 4예요. 요거 일단 주셨죠? 그치 얘들아? 그리고 무슨 원의 반지름 주셨어? 외접원의 반지름 줬잖아.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거에서 우리는 무슨 법칙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사인 법칙 쓰고 싶어야 되겠지? 근데 변이 주어졌지? 그럼 대응각을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요각을 구할 수도 있고 요각을 구할 수도 있는 상태야. 쌤 말 이해됐어? 다시 두 각 중에 한 각을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태야. 근데 그럼 내가 요각을 구할까? 미안해요. 요각을 구할까? 요각을 구할까?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쌤 같은 경우에 그냥 요각을 한 번에 구해버렸거든. 왜 내가 이 각을 구했냐면 니네 봐봐. 이 그림에서 요거 무슨 름이니? 이거 지름이지. 큰 원의 입장에서 얘 무슨 름이니? 지름이지. 지름이 있을 때 니네 자연스럽게 무슨 각 삼각형 떠올라야 되니? 직각삼각형 떠올라야 되지. 그래서 쌤은 요렇게 A부터 D까지는 얘가 무슨 각이구나?
아, 직각이구나가 조금 발견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쌤은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에 지금 D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D의 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요각을 알잖아. 오케이? 요각을 알면 요 길이가 8이니까 AD의 길이가 바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근데 여기를 구해도 여기를 안다는 건 여길 안다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얘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여튼 구할 수 있어. 여튼간에 쌤은 요각을 구했다. 그래서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알파는 몇 R분의 A죠? 2R분의 A죠. 다시 사인 알파는 몇 R분의 A야? 2R분의 A야. 그치 얘들아? 일단 써줄게. 2R분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 4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2에다가 곱하기 R의 역수. 그러면은 16분의 루트 1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인 알파가 8분의 루트 몇 호다? 15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얘들아 사인은 2R분의 A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봐봐. 8분의 루트 15니까 이 길이 8. 그럼 이 길이 루트 몇 호? 이 길이 루트 15죠.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 길이 루트 15라는 거 나오지? 근데 요 길이 4잖아? 4고 루트 15면 피타고라스 때문에 요 길이 1이야. 요런 거 체크되지? 그 다음에 니네 8이고 루트 15면 여기가 7이거든? 그래서 B부터 C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6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질어질하니까 주어진 도형 먼저 한번 해석해 본 거야. 삼각형 ABC에서 일단 시작을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내 그림이 조금 많이 잘못되긴 했는데 중점이 N, 요 정도 잡을게요. 여기가 다시 중점이라고 보자. 여기가 N이야. 그리고 이쪽에 AB의 중점도 M이라고 있어요. 그치 얘들아? 얘들아 삼각형의 두 중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밑변이랑 무슨 행할 수밖에 없지? 평행할 수밖에 없지. 다시 M과 N을 연결하면은 당연히 밑변이랑 평행할 수밖에 없어. 쌤 말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발견이 되죠. 요각이 알파잖아. 그럼 요각도 뭐야? 요각도 알파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A랑 D는 중심이 N인 원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럼 쌤이 여기서 요렇게 이었을 때 문제에서 그으라고 한 선입니다. 그치? 그어져 있는 선이야. 얘는 당연히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치 얘들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얘가 알파니까 얘도 당연히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지? 원의 성질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슬슬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니? 그치? 이제 M이 등장을 했고 그치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도형이 사실상 여기 있는 DMN이라고 쌤이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치 얘들아? 여기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 봐봐. M이라는 것도 이 쬐끄만 원의 중심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 몇이야? 2지. 그리고 이 길이 몇이야? 4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알파도 알지?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알아요. 얘랑 얘는 무슨 점을 연결한 거라고? 중점을 연결한 거지? 그럼 당연히 위랑 큰 거랑 무슨 의미야? 닮음이야. 그럼 밑변이 6이지? 그럼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여기 3이야. 이해됐어? 그럼 내가 저 도형을 여기다 가져와 보면 잠깐 요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파고 그래서 요 길이가 3인 거야. 뭐 다 써볼까? 요 길이인 거고 요 길이 4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한테 뭐 구하래? 여기서 이쪽에나 이름 수선의 발 구하래지? 그치?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필요도 없이 이 길이가 몇이니까? 3이잖아. 그걸 바탕으로 뭐 구하래? 높이 구하래잖아. 그럼 사인 곱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MH의 길이는 3사인 알파인 거야. 이해됐어? 3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 내가 구해놨으니까 원하는 답은 8분의 몇 루트 15다? 3루트 15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게 14번이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도형이 복잡할수록 다룰 수 있는 거 먼저 다루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우리 뭐 N제 풀 때나 뭐 사설 모의고사 풀 때나 뭐 기출 풀 때도 도형 옆에다가 따로 그려서 설명 많이 했었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14번은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사인 법칙이 한 번밖에 안 쓰이잖아. 사실상. 그치? 사인 법칙 한 번만 쓰인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14번까지 푸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 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실 객관식은 물론 육모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15번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막힘없이 한번 올만하다. 계산으로 밀어붙이든 뭐 하든 하면. 그리고 14번에서 만약에 안 보였으면 넘어갔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여튼 그럼 우리 15번 봅시다. 15번. 얘가 조금 난이도도 있고 계산량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fx랑 gx가 주어져 있다. 그 상태에서 hx라는 함수가 써놓고 들어갈까? fx가 6분의 1의 x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에 더하기 p 요거고 gx라는 녀석이 3분의 2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일단 개수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지? 그치? 정수도 아니고 다 유리수야, 그치? 뭐 그런 상태에서 h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어. 근데 어떻게 정의해줬냐? fx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fx 빼기 gx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사실 여기 양변에다가 gx를 더하면 조금 예뻐지는 함수는 맞거든? 뭐 여튼 그건 나중 가서 뭐 여튼 근데 더해봤자 의미가 딱히 없어 보여서 쌤도 그냥 hx 있는 그대로 가긴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 양변에 gx 더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난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맥시멈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알겠죠? 뭐 여튼 그때 가조건 봐봐. hx는 마이너스 1에서 만 미분 불가능하대. 봐봐. 이미 hx라는 함수는 fx에다가 얘를 더한 함수지. 그치? 근데 들어봐.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라. 그치?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함수를 더하면, 그치? 맞아요? 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h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미가 더하기 미불은 미불이니까.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가에서 hx의 미분 불가 포인트를 준 거는 그냥 누구의 미분 불가 포인트 준 거예요? 뒤에 있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 포인트 준 거 맞니?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가 미분 불가능이면 얘를 어떻게 더하든 간에 h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미가랑 미불이랑 더하면 미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다시 미분 가능이랑 미분 불가를 더해. 그럼 미분 불가야. 알겠지? 왜? 미분 불가라는 건 좌미 우미가 다른 거잖아. 연속을 전제로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값에 서로 같은 값을 더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미분 가능에 미분 불가 더하면 미분 불가이기 때문에 hx의 미분 불가 포인트는 이 녀석의 미분 불가 포인트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가조건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야. 가조건은 절대값 fx 빼기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요 얘기죠. 그치? 쓴 말 이해됐어?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통과한다는 얘기네. 그치 얘들아? 접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쓴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왜? 괜찮지? 오케이. 야, 그럼 표정을 지으면 안 돼. 나 뭐가 틀린 거 같잖아. 여튼 간에 됐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니네는 f의 마이너스 1이랑 당연히 g의 마이너스 1이 어떨 거야? 같을 거야 라는 거. 그치 얘들아? 그러면서 미분 불가능했다라는 건 접하진 않았다라는 거지. 접했다면 미분 가능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연히 f'-1이랑 g'-1은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쓴 말 이해됐어? 쓴 말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x는 마이너스 1에서 만 미분 불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쓴 말 이해되니? 그럼 봐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fx에서 gx를 빼면 다시 fx에서 무슨 x를 빼면? gx를 빼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거 몇이야?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3차 함수인데 그치? 그 녀석이 그럼 x축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얘를 통과하고 나서 또 다른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통과하는? 없어야 돼. 그치? 그 말은 대충 뭐 그래프가 그려져 봤자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겠지? 마이너스 1에서만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그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뭐 하는 순간은 있어도 상관없니? 접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1차의 근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fx 빼기 gx의 식을 써보면 이거는 내가 쓸게. 알겠지? 그러니까 fx 빼기 gx를 쓴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그걸 갖고서 인수분해까지 끝내면 얘가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빼기 a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이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더 이상 뭐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1차의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아, 참고로 요걸로 계산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지? 미안해. 써줄게. 요거 먼저 계산하시면 여기서 2b랑 a-1이 같다. 요 식이 먼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b가 b가 2분의 a-1이다. 그래서 요 계산을 끝내면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계산을 생략 좀 하자. 근데 다시 한번 이 뒤에서 1차의 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건 첫 번째 그냥 아예 근이 없는 거. 즉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지? 근데 뭐 하는 순간에 있어도 된다고? 첩하는 순간은 있어도 된다고. 그치? 그럼 판별식이 몇 이하다? 0 이하다가 맞지? 근데 하나 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판별식이 0 이하이면서 봐봐. 이 뒤에서 이 녀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돼버리면 다시 얘가 x 더하기 1의 무슨 곱? 제곱이 돼버리면 얘 자체가 x 더하기 1을 3개 갖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통과한다에 무슨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까지 우리가 원래 체크를 해야 되냐? 이 x제곱 더하기 a-1x 빼기 a-1이란 이 친구가 누구랑 달라야 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랑 달라야 된다까지 원래 체크를 해줘야 돼. 쌤 말 이해돼요? 근데 a가 누구든지 간에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니네가 뭐 예를 들어 1차항이 같게 만들면 상수항이 달라지고 상수항을 똑같게 만들면 이 1차항이 달라져서 여튼간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도 우리 스스로 원래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만 한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걸 쓰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얘 식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과 a가 1 사이다 라고 일단 a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다시 여기서 일단 누구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a의 범위가 대략 나오게 돼. 지금 무슨 조건만 갖고서? 가조건만 갖고서 여기까지 끌어낸 거야. 쌤 말 이해됐지? 다시 무슨 조건만 갖고? 가조건만 갖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hx의 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들어봐. 이 hx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겠지? 이해됐습니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2fx 빼기 gx였을 거구나. 판단 되셔야죠.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안에가 음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얘가 음수를 갖고 나와서 그냥 무슨 x? gx구나. 요렇게 일단 세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가 되셔야 돼. 등호는 둘 다 붙여도 상관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가 f랑 g의 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랑 얘도 쌤이 계산을 좀 해서 써보면 gx는 그대로죠.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이고 이 fx 빼기 gx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런 녀석이 된다. 됐어? 그럼 일단 hx까지는 우리가 작성을 한 거야. 괜찮아?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hx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좀 써먹어야 되냐? 나 조건을 봤더니 hx는 x는 0에서 무슨 대이고? 극대이고, 그치? 알파랑 베타에서 극소를 갖는데 알파라는 지점의 함수값이 베타라는 지점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비교를 또 해주셔야 돼,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뒤에 있는 마지막에 h알파와 h베타의 대소비교 있지? 그치? 이것 때문에 쌤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물론 그냥 극대극소 판단도 그래프를 통해 가능하긴 하지만 쌤 말 알겠어? 그럼 들어봐. 내가 얘를 그릴 건데 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그냥 대충 요렇게 생겨 먹었겠지. 이렇게 극값 없을 거 아니니? 그치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0, a 빼기 1이겠지? 근데 얘는요? 얘를 니네가 그리려고 보니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다시 이거 무슨 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잖아. 3분의 2의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몇 분의 3a? 2분의 3a 이렇게 일단 써지면서 얘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리자. 그릴 건데 들어봐. 당연히 둘은 마이너스 1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갈아탄 거겠지. 그치? 봐봐. 내가 얘를 그리려고 보니 0에서 접한다라는 건 알겠어.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a에서 통과한다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a가 어디 있는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몰라야? 몰라야.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양수냐? 음수냐? 또는 0이냐? 무슨 분류가 좀 필요한 거야?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문제인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일단 가장 특수한 a가 0인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a가 몇인 케이스? a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0이면 얘는 3분의 2x 세제곱이 되시면서 0에서 요딱으로 생겨 먹었을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0, 그리고 그래프가 요딱으로 얘는 생겨 먹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끊어갖고 함수를 재구성하면 그래프가 요딱으로 그려지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소만 존재하게 돼? 극소만 존재하게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a는 0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라면, 다시 a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어떻게 될지 또 판단을 해보자. 정신 차리고.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있고 0이 있고,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a에서 통과하고 0에서 접하는 요런 그래프가 일단 그려졌을 건데, 그치? 맞죠? 여기가 0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 어딘가 마이너스 1이란 지점에서 만나게 해야 돼. 그치 얘들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얘를 그려볼게. 괜찮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따라 오시다가 여기서 갈아타고 내려오시다가 쭉 올라가시는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시겠지. 그치? 요렇게 되면 여기에 무슨 소가 있고요? 극소가 있고요. 여기에 무슨 대가 있고요? 극대가 있고요. 여기에 무슨 소가 있어? 극소가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 근데 문제 봐봐. 어디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 문제 봐봐.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지? 얘 0에서 극대니 0에서 극소니? 0에서 극소지. 절대 0에서 극대가 되게 만들 수가 없어. 쌤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주황색 그래프의 폭 정도밖에 없거든? 그치? 주황색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근데 쌤이 요 극대보다 왼쪽에다가 교점을 만든 이유는 뭘까? 극대를 일단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쌤 말 이해됐어?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야? 0에서 문제 봐봐.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초록색이 완성한 그래프인데 0에서 극소를 갖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양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하게 된 거고. 그래서 a가 결론적으로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a는 음수입니다 라는 거 체크가 되셨습니다. 그치? a가 음수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0이란 지점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2분의 3a라는 지점에서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a
요런 상황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 위에 a 빼기 1이란 지점을 지나면서 그치? 마이너스 1에서 통과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봐봐. 내가 대충 요런 식으로 먼저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a 빼기 1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쌤이 잡은 거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세팅을 한 거야.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hx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0에서 무슨 대를 갖네요? 극대를 갖네요. 그리고 0 기준 왼쪽에 극소 하나, 오른쪽에 극소 하나 갖네요. 근데 얘는 또 뭐가 안 되는 거야? H알파랑 H베타 중에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봐봐. 계속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자.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H. 알파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지. 이거 그래프 어때 지금? 누가 봐도 얘가 더 높잖아. 그치? 그럼 이쪽을 조금 위로 올리려고 해야겠지. 그러면 니네는 당연히 얘랑 높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을 먼저 찾으시겠지. 그치? 맞죠? 높이의 대소가 뒤바뀌려면 같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발견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비율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2분의 a야. 다시 비율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몇 분의 a라고? 2분의 a야. 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a가 적히는 거야. 제 말 알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 초록색 함수가 요따구로 생긴 게 아니라 이거보다 앞에서 만나줘야 요런 식으로 만나줘야 그치?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 극소를 갖고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쭉 올라가는데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베타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두 함수가 갈아타는 이 순간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지. 됐니?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a보다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하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하야. 그러면서 a는 마3과 1 사이여야 됐어. 그치?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보면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시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실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 마지막에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죠. 그치? 지금 b가 이렇게 2분의 a 빼기 1로 표현이 됐잖아. 그치? 그럼 a 더하기 b면 여기다가 a만 더하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분의 3a 빼기 1의 최대 최소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대일 거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최소겠지. 그치? 그래서 그 둘을 빼서 여러분들이 답 내리시면 된다. 알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럼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게. 뭐 잡계산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가조건에서 hx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으로 바꿔서 볼 수 있었던 이유. 미분 가능이랑 미분 불가를 더하면 무조건 미분 불가이기 때문에 hx의 미분 불가 지점은 이 녀석의 미불 지점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일 수밖에 없다고? 뒤에 있는 절대값 함수 때문에 발생한 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둘이 통과하는구나. 즉 함수값은 같지만 미분계수는 다르겠구나.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만이란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서는 1차액은 즉 축을 통과하는 지점이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수 있었고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뭔가 함정으로 파놓지 않았는데 이거 충분히 함정으로 팔 수 있어요. 쌤 말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가 있었으면 그 A는 여기서 째껴줘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위에 걸 만족하는 A가 없었기 때문에 판별식만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야. 쌤 말 알겠어? 오케이? 이거 충분히 저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애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공통근 이슈는. 여튼 그런 다음에 내가 hx의 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봤어. 이유는 극대극소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이 gx의 그래프를 보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계속 바뀌네. 그치 얘들아? 그래서 a가 0인 케이스, a가 양수인 케이스, 음수인 케이스 한 거죠.
그 A가 양수인 케이스는 왜 모순이 떴느냐 스스로 점검 잘 할 수 있어야 돼. A가 양수일 때는 극값은 극소, 극대, 극소로 세 개가 떴지만 X는 0에서 극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해서 A가 양수일 때는 째껴진 거야. 그치? A가 음수일 때도 첫 번째 그림이 실패한 이유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베타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지. 그럼 얘를 좀 끌어올리려면 함수값이 같은 이 순간보다 오른쪽에서 두 함수가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뭔가 케이스를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은 원래는 맨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뒤에 거 크게 생각 안 했을 때 이게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길래 양수 쪽에서 최대가 나오고 음수 쪽에서 최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맨 처음에 생각하면서 풀었었거든. 근데 양수일 때 그냥 안 되는 거 보고서 이게 뭐야? 양수일 때 왜 안 되게 만들었지? 그냥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양수인 쪽에서 최대가 나오게 만들고 음수인 쪽에서 최소가 되게 만들어. 그래야 일반적으로 둘 다 점검해야 문제가 풀리는 건 맞으니까. 보통 여튼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난이도긴 하지만 뭔가 아쉬움은 조금 있다. 여튼 요 정도 이해됐습니까? 집에 가서 계산은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오케이, 21번 문제 보시면 문제 보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fx는 x 빼기 a에 x 빼기 4거나 아니면 x 빼기 a에 x 빼기 b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a부터 2분의 3a까지. 얘는 그 반대. a가 a보다 작거나 2분의 3a보다 크거나. 오케이, 요렇게 fx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 그치 얘들아? 그리고 둘 다 a, 0을 지나니까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은 맞아. 그치? 근데 2분의 3a라는 지점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방법이 아직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야. 센 말 알겠지? 구간별 함수 등장하면 연속성 먼저 파악하는 게 맞으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절대값 fx는 t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치 얘들아? 그럼 얘를 관찰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t라는 함수. 이 둘의 교점의 개수로 본다. 그치? 두 번째, 절대값 fx가 t가 된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t거나 마이너스 t거나 하니까 함수를 꺾어 올리지 말고 그냥 함수를 그려놓고서 상수함수를 몇 개 그리자? 2개 그리자. 그치? 크게 항상 절대값 함수가 어떤 상수함수가 돼야 된다는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상수함수를 2개 그리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니네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쌤은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절대값 함수를 그리자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거든. 그냥 절대값 함수를 그리자라고 결론을 내렸어. 왜냐하면 그냥 f도 그리기 빡세고 절대값 f도 그리기 빡세. 그럼 그냥 상수함수라도 그리기 편하자라는 마인드인 거야. 쌤 말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상수함수를 2개 그리려면 위아래 높이를 계속 다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2차 함수나 2차 함수의 절대값이나 그리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 쌤 말 알겠지? 우리 절대값 2차 함수로 대부분 이렇게 꺾여 있는 녀석 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쌤 말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쌤은 요 1번의 방향을 선택을 했다. 근데 2번이 틀려 먹었다는 건 아니야. 2번으로 푸신 분들도 꽤 많을 거야. 쌤 생각엔. 알겠지? 네, 쌤은 그냥 절대값 fx를 그리고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거예요. 그랬을 때 조건을 보니까 가조건에서 쌤은 이렇게 읽을게. y는 절대값 fx랑 y가 0보다 조금 큰 값이 교점 몇 개다? 교점 몇 개니? 6개다. 이렇게 읽을게. 쌤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x축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수함수와 교점 몇 번? 6번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야. 누가? 이 fx란 녀석이. 근데 니네 절대값 함수잖아. 다시 무슨 값 함수잖아? 절대값 함수의 x축 부근을 잠깐만 생각을 해봐. 만약에 안 꺾인 지점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안 꺾였다 생각을 해봐. 그럼 x축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해됐어? 접한다라고 생각해봐. 다시 뭐 한다 생각해봐. 접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x축보다 조금 위에 있는 녀석이랑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 그치? 조금 위에 있는 거랑 두 번 만나.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해서 꺾인 지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맞죠? 통과해서 꺾인 지점은 몇 번 만나? 요거보다 조금 큰 거랑 몇 번 만나 지금? 두 번 만나지. 쌤 말 이해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맞니? 저 fx가 x축과 만나는 지점 부근에서는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교점 두 개는 무조건 발생한다는 얘기지. 쌤 말 이해됐어? 접해도 x축보다 조금 큰 쪽에서 교점 두 개지. 쌤 말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에 꺾였어도 x축보다 조금 위에 있는 녀석이랑 교점 두 개지. 그 말은 축과 만나기만 하면, 다시 축과 뭐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거보다 조금 위쪽에서 교점 몇 개가 발생하는구나, 두 개가 발생하는구나잖아. 그거 아니면 떠 있어야 되는데 떠 있는 건 교점이 있다고 없다고? 떠 있는 건 교점이 없다고. 쌤 말 이해됐어? 쌤 말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나는 지점 하나당 교점이 두 개씩 발생 가능한데 교점 총 몇 개 나와야 된대? 6개 나와야 된대. 그럼 이 fx가 x축이랑 몇 번 만난다는 뜻이야? 3번 만난다는 뜻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fx가 x축이랑 몇 번 만난다? 3번 만난다는 뜻이야. 그럼 니네 fx가 0이 될 수 있는 값은 a도 있고 4도 있고 b도 있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 말은 4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고 b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라고. 쌤 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니네가 아는 2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x축에 접했다 생각해봐. 어떤 부근에서. 그럼 그 부근에서 교점 두 개 발생하잖아. 0보다 조금 큰 녀석이랑. 통과해서 뒤집혔다 생각해봐. 그래도 그 부근에서 두 번 발생하잖아. 떠있지만 않으면 교점은 무조건 두 개씩 발생한다고. 쌤 말 알겠어? 근데 총 6개 발생한다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3개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fx가 x축과 만날 수 있는 교점의 최대값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fx가 0인 순간이 3번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다시 fx가 0인 순간이 몇 번 있어야 된다? 3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신 거야. fx는 0, 3번 발생 하는구나. 알겠지? 근데 이때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 함수가 바뀌는 순간 있죠. 그 순간은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 일단 3개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그 3개를 갖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있고요. a가 있고요. 뭐 대충 여기에 2분의 3a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4라는 값은 요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 쌤 말 알겠어? 4라는 값은 다시 요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 말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을 건데, 그치? 근데 그게 뒤집어 올려져서 예를 들어서 대충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이해됐어? 4라는 값이 2분의 3a보다 안쪽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쌤 말 이해됐지? 근데 지금 내가 요 2분의 3a에서의 윗꼬리를 조금 더 올려버렸지? 그치? 근데 사실 니네 내 맘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니 안 되니? 내 맘대로 올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요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를 조금 판단은 해줘야 되는 거야. 쌤 말 알겠어? 그래서 쌤이 요 윗꼬리는 잠깐 내려볼게.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 정도만 이렇게 판단을 잠깐만 해놓을게요. 쌤 말 알겠지? 그리고 위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생기면서 다시 위쪽에서 뭐 하는 순간이 생기면서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면서 특이한 상수함수가 일단 하나 등장한 거 맞죠? 그치? 왜? 얘들아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 관찰을 하는 건데 그치? 그거의 변화의 경계는 뭐야? 극값이잖아. 그치? 극값 아니면 불연속 빵꾸점이잖아. 근데 일단 극값 하나 이렇게 등장한 거잖아. 쌤 말 이해됐어? 근데 문제 봐봐. 나 조건에서 g가 불연속인 지점이 총 몇 번만 발생해야 된대? 2번만 발생해야 된대지?
그럼 특이한 상수함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2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쌤 말 알겠어? 그럼 이미 일단 특이한 상수함수 하나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이 특이한 상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대? 우극한이 1이거나 좌극한이 1이어야 되는 거야. 쌤 말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얘는 좌극한이 1인 건 이미 글렀지? 다시 이 녀석이 좌극한이 1이 되는 건 이미 글렀잖아. 그치? 이 녀석이 좌극한이 이미 몇 개가 들어왔으니까. 2개가 들어왔으니까. 그치 얘들아? 그럼 이 녀석이 무슨 극한이 한 개여야 돼? 우극한이 한 개여야 돼. 그러니까 이 보라색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한 번만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지. 쌤 말 알겠습니까? 쌤 말 알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G 알파 우극한이랑 G 베타 좌극한이 1이래잖아. 근데 그게 알파 베타인지 베타 알파인지 몰라. 근데 얘가 베타가 되려면 얘보다 조금 아래의 값에서 교점이 한 번만 발생해야 되는데 이미 이 봉우리 때문에 몇 번 발생하고 있어. 이미 2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게 알파인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안 줬어. 니네 뇌피셜이야 알파 베타는. 그치? 베타 알파일 수도 있다고. 근데 베타 알파는 불가능하다고. 이해됐지? 다시 한번 왜 얘가 베타가 되려면 베타보다 조금 작은 상수함수와 교점의 개수가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A부터 2분의 3A까지밖에 안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번 만나버리잖아. 내 말 알겠어? 그럼 전체를 그리더라도 당연히 한 번은 아니겠지. 그럼 얘가 알파고 베타라는 값은 얘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어떤 아이겠구나.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니네가 생각이란 걸 해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제 이쪽에다가 그릴 거야. 이쪽에 어떤 이차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잘 들어. 4라는 값은 A보다 작은 미안해요. B라는 값이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B라는 값이 2분의 3의 1을 넘어갈 수도 있어. 그거 알아 몰라? 몰라. 그게 또 하나의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근데 B가 여기 있진 않을 거다라는 게 좀 확신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네 이차함수의 절대값은 결론적으로 끝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다시 이차함수의 절대값 함수 머릿속에 아무거나 그려봐. 결론적으로 음의 쪽이나 무한대 쪽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럼 봐봐. 만약에 B라는 값이 여기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x 빼기 a에 x 빼기 b를 니네가 이렇게 그렸겠지? 절대값으로 올렸겠지?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생긴 게 뻔하고 이쪽도 이렇게 생긴 게 뻔해. 얘랑 얘 사이를 모를 뿐.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알파의 우극한 몇 개야? 아직 여기 모르지만 이것만 봤을 때 알파의 우극한 몇 개야 교점? 얘들아 알파보다 조금 큰 값이랑 교점 몇 개야? 지금 니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봐. 몇 개야? 2개잖아. 베타보다 조금 작은 것과 교점의 개수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우리 베타보다 조금 작은 것과 교점 몇 개여야 된다고? 1개여야 된다고. 야 니네 조건은 지금 외우고 있지? 다시 한번. 알파보다 조금 큰 것과 교점의 개수 하나여야 되고 베타보다 조금 작은 것도 교점의 개수 하나여야 돼. 근데 지금 만약에 B가 이런 데 있으면 이 사이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A보다 이쪽은 B보다 이쪽은 무조건 위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알파보다 조금 큰 거랑 교점 2개고 베타보다 조금 작은 거랑도 교점 2개라서 나 조건을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럼 B는 이쪽이 아니라 무조건 B는 이쪽에 있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쌤이 니네한테 이런 거 문제 풀 때 조금 양 끝 먼저 좀 확인을 해라. 좀 극단적인 거 먼저 확인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그렇네. 그래서 B라는 값이 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쪽에서도 봉우리 하나가 형성이 되겠네. 다시 이쪽에서도 봉우리 하나가 형성이 될 텐데 봐봐. 그 봉우리는 여기에 접하거나 여기에 접해야 돼. 그거 아니면 또다시 특이한 상수함수가 생겨서 불연속점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치? 우리 지금 불연속점 2개만 있다라는 건 특이한 상수함수는 이 2개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위쪽에서 접하거나 아래쪽에서 접하거나인데 위쪽에서 접하면 또 아까랑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겠지. 위쪽에서 접하는 순간 알파보다 큰 거랑 2번 만나고 베타보다 작은 거랑 2번 만나잖아. 아 이렇게 접해야 되는구나.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까지 일단 확실히 결정이 됐지. 근데 아직 우리가 4와 2분의 3a 사이랑 2분의 3a 오른쪽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이제 그걸 결정하자. 들어봐. 여기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2분의 3a란 지점은 불연속일 수도 있는 점이라서 얘도 특이한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특이한 상수함수가 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야 돼. 계속 그거 신경 쓰면서 가. 알겠지? 다시 얘가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니네 위에서 끝나면 얘가 또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럼 알파보다 조금 큰 거랑 또 교점 2개지? 아, 그럼 무조건 얘는 어디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판단되지? 판단되지? 이것저것 다 안 그려봐도 충분히 이게 추론이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해설지 같은 거 보면 모든 케이스 다 해놨을걸? B가 여기 있는 경우, 4가 여기 있는 경우.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니네가 하나하나 따지라고. 아,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경계는 불연속 빵꾸점, 극값, 점근선 이런 건데 특이한 상수함수가 2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접하는 거 먼저. 빵꾸점이 얘랑 만나는 거 먼저. 이런 거 먼저 계속 판단하려고 노력해야겠지. 그 다음에 요쪽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요쪽을. 그치? 근데 요쪽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가 요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2분의 3a부터 떼서 그릴 건데, 그치? 그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데서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특이한 상수함수가 생겨버리지. 어디서 시작해야 돼? 또다시 여기 또는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근데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알파보다 큰 거랑 또 2번 만나지.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게 완성된 절대값 fx인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다시 우리 b를 내가 처음부터 여기다 찍었니? 아니야. 여기 있는 경우부터 한번 점검을 시작했지. 근데 왜 안 된다고? 알파, 베타, 우극한, 좌극한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베타보다 작은 거랑 한 번 만나고 알파보다 큰 거랑 한 번 만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쌤이 사실 가르칠 때 이것저것 다 그려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시간 안에 풀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니네가 생각해봐. 모든 케이스를 다 그리면 솔직히 풀기가 싫잖아. 점점 풀기 싫어지잖아. 아, 이거 아니네. 또 이거 아니네. 그러면은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어떻게든 빠르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자고. 특이한 상수함수 2개다. 이거보다 위쪽에서 하나,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이걸 바탕으로 계속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구나. 근데 니네 이 두 이차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완벽하게 어때? 동일하지? 뒤집어 올랐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 그치? 맞아요? 애초에 꼭지점의 y좌표가 똑같았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려면 요 x좌표 사이의 간격이 완벽하게 어때야 돼? 같아야만 하겠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건 a가 b랑 4의 가운데 있다는 뜻이겠지? 맞죠? 다시 a가 b랑 4의 가운데 있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식 b 플러스 4가 몇 a구나? 2a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쌤 말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 값 있잖아. 그치? 요 값이랑 요 값의 높이가 같다는 걸 우리는 그냥 그림에서만 표현을 한 거지 식으로 아직 안 썼어. 그럼 이제 그걸로 식 쓰면은 문자 2개, 식 2개니까 계산 마무리 될 거야. 그치?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여기서 쌤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조금 니네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잘 들어봐. 계산을 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요렇게 있고 요 그래프 그린 거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2분의 3A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랬을 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야 되는 거야? 두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그림인 거지. 맞죠?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그림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지. 쌤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랬을 때 들어봐. 내가 요런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었죠? 거리곱으로 가자라고 했었지. 그럼 우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한 거 맞지? 근데 여기가 A지. 그럼 이 길이가 4 빼기 A지. 그거 2로 나누면 분수라서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니? 그래서 쌤은 여기서 잠깐 A를 2T라고 둘 거야. 2K라고 합시다. 여기서 A를 잠깐 2K라고 둘게. 그럼 얘는 잠깐 몇 K가 되셔? 여기서 잠깐 3K가 되겠지?
들어봐. 그럼 니네 여기부터 여기 봐봐. 야, 니네 이렇게 미지수 새롭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분수식이 안 뜨면서 계산이 조금 깔끔해지겠지. 들어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빼기 2k잖아. 그치? 그거 2로 나누면 요 길이 뭐야? 2-k이고 요 길이도 2-k. 요렇게 일단 쓸 수 있겠지? 쌤 말 이해됐어? 그러면은 요 길이는 2-k의 완전 제곱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지. 쌤 말 이해됐어요? 그거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요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3k이고 여기 2k면 요 전체 길이가 뭐야? k지? k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3k 빼기 몇? 4. 요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k제곱이 2가 떠요. 다시 여기서 k제곱이 몇이 뜬다고? 2가 떠. 알겠어? 그래서 k제곱이 2가 떠서 k는 루트 2가 뜨시고 따라서 마무리 a가 2루트 2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아까 어딨어? b 더하기 4가 2a였으니까 2a에서 4 빼면 되네. 그럼 4루트 2에서 4를 빼주신 게 지금 b가 되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쌤 말 이해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f빵. f빵이면은 빵은 어디 있어? a보다 작은 쪽에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0 대입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지. 그럼 f빵이 a 곱하기 b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둘 곱하면 뭐야? 8이 16 마이너스 8루트 2.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답이니까 256 더하기 64.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300 몇십이다? 20이다. 요렇게 처리되시겠죠. 설명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정답이 되는 케이스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그 시행착오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걸 땡 그리고서 한 게 아니지. 그치?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오케이? 확정되지 않은 데는 잠깐 놔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이한 상수함수 두 개가 되기 위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작하는 논리도 되게 중요하거든. 절대값 fx가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교점 6개를 가지려면, 그치 얘들아? 축과 만나는 순간이 몇 번은 발생해야 된다? 3번은 발생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풀 수 있었던 거겠지? 이해됐지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원래 전략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 전략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 이렇게 2가지 전략이 있고 2가지 전략 모두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됐고요. 넘어오셔서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아마 7월 모의고사가 한 4월쯤 이때부터 만들 거야. 그래서 6모에서 이미 깨졌죠. 지수로그 함수가 22번에 안 나오는 걸로 뭔가 느껴졌잖아. 그치? 6모 22번이 수열 문제였잖아. 근데 아마 7모 출제 기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서 6모 반영이 안 됐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지수로그로 나온 것 같은데 아마 9월 달에는 지수로그 안 나오지 않을까 쌤은 생각을 해요. 22번 볼게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y는 2에 x-m제곱 플러스 n 위의 점 a, b가 있다. 그치? 근데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대 얘들아? 1사분면 위에 있대지? 그 말은 a도 양수고 b도 무슨 수란 뜻이야? b도 양수다 이런 뜻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a랑 b가 둘 다 양수란 뜻이야. 그리고 뭐 문제에서 a랑 b 중에 a가 더 작아야 된다 이런 말 있네요. 그때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그러겠대. 얘들아 좌표를 이렇게 세팅해줬다라는 건 이걸로 다 쓰라는 거야. 좌표를 직접 미지수로 세팅을 해줬잖아. 그치? 아 그럼 점 b는 b, 뭐라고 써버리면 돼? a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곡선을 굳이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 점만 잘 찍으라 그랬어. 오케이? 쌤이 한번 볼게요. y는 x가 있어요. 여기에 점 a가 있었던 거야. 얘를 대칭 이동한 점 b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a, b가 있고 여기에 b, a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인 원이 있대요. 그치 얘들아? 다시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몇 루트 2? 근데 얘랑 교점 C가 있대요. 얘랑 교점 C. 근데 이 교점 C는 누구랑 만나는 점이냐면 y는 로그 2의 뭐야 이거? x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플러스 m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로가 함수가 포함된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얘는 이제 뻔히 보이죠? 봐봐. 2의 x 마이너스 m승 플러스 n 위에 있던 점이 a야. 그걸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라는 건 이 점 b는 얘의 역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점 b가 존재하는 함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n의 플러스 m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니네는 너랑 너를 보니까 무슨 이동 관계네? 평행 이동 관계네. 그치? 느껴지죠? 다시 무슨 이동 관계야? 평행 이동 관계지? 이거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7. 이걸 쓴 순간 반지름 5루트 2.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몇이야? 루트 50 아니야? 그게 5루트 2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짤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초월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짤 수밖에 없어. 쌤이 그랬지. 그래서 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튼 점 B를 다시 얘들아 누구를? 점 B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 얼만큼? 7만큼 떨군 여기에 일단 이 로그함수 위에 점이 있는데 그치?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몇이야? 이 길이가 5루트 2죠. 맞죠? 그 말은 이 점은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5루트 2인 원 위에 있다라는 거네. 그치 얘들아? 그래서 너가 누구구나? 너가 C구나.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원이 있다고 쳐봐. 다시 원이 있어. B를 중심으로 하고 C를 지나는 원이 있어. 근데 니네 로그 함수를 그려봐.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C에서 한번 만나고 저 뒤에서도 한번 만나겠지. 그치? 근데 저 뒤쪽에 있는 점은 니네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둘 중에 X좌표가 작은 점을 C라고 한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 왼쪽에 있는 점 선택하라고. 쌤 말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C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좌표도 이제 쓸 수 있어. B-1, A- 몇이라고? 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그냥 관계 파악만 우리가 열심히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권에서 이제 직선 AC랑 3분의 1x가 서로 수직이다. 그 말은 직선 AC의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몇이라는 거지? 3이라는 거고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시면요. 여기서 B값이 A 플러스 5가 나와요. 다시 B값이 A 플러스 몇이 나온다? 5가 나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니까. 기울기로 계산하시면 B는 A 플러스 5라고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는 게 삼각형 AOB랑 삼각형 ACB의 넓이가 몇 대 몇이래? 27대 8이래지. 봐봐, 이렇게 두 녀석의 비율이 등장했을 때는 공통부분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는 게 맞는데 공통부분이 있죠. 둘 다 무슨 비를? 그치? 넓이고 이 AB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럼 쟤를 밑변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해됐죠? 그럼 밑변이 똑같으니까 높이의 비율이 다시 뭐의 비율이? 높이의 비율이 27대 8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쌤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ABC라는 삼각형의 높이는 C에서 이쪽에 무슨 발 떨군 거야? C에서 이쪽에 이렇게 수선의 발 떨군 요 길이겠지? 요게 높이겠지? 맞죠? 그 다음에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그치? 그쵸? 그러면은 요 길이를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근데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는 2분의 a 더하기 b의 몇 의?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OAB란 삼각형의 높이는 찾았어. 그럼 우리 이제 이 높이만 찾아주면 되지. 맞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들어봐. 니네 여기랑 y좌표가 같은 다시 무슨 좌표가 같은? y좌표가 같은 요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y좌표 a 빼기 7이죠. 그럼 여기도 y좌표가 a 빼기 7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봐.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때 y좌표가 몇 만큼 빠져야 돼? 7만큼 빠져야 되지. 근데 이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짜리야? 아니야. 빨간 거. y는 x의 대칭인 두 개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럼 y좌표가 7 빠지려면 x좌표가 7만큼 늘어나면 되지. 그럼 여기가 b 플러스 몇이야? 여기가 b 플러스 7,a-7이거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가 되기 위해서 a에서 a 빼기 7로 y좌표가 7 빠졌으니까 x좌표 7 늘어나면 된다고. 그러면 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여기가 b 빼기 1이고 여기가 b 플러스 7이니까 8이지? 다시 여기 몇이야? 8이지? 생각하자. 여기가 8이야. 여기 몇 15도야? 45도지? 이거 1대 1대 몇 의야? 루트 2지? 그럼 요 길이는 8을 몇 의로 나누면 돼? 8을 루트 2로 나누면 돼.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4루트 2야. 다시 요 길이가 몇 루트 2라고? 4루트 2라고. 이해됐어? 그럼 높이가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건데 그치? 루트 2는 빼도 상관없겠지? 그치? 루트 2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 비율이니까. 그럼 2분의 a 더하기 b랑 4의 비율이 다시 2분의 a 더하기 b랑 누구의 비율? 4의 비율. 이건 a 더하기 b 대 8 아니야? 양쪽에 2 곱해서 비율이니까 그 a 더하기 b 대 8이 27 대 8이래. 그 a 더하기 b가 몇십 7이라는 거야? 27이라는 거지. 쓴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가 27이야. 그럼 a 더하기 b가 27이고 b가 a 더하기 5니까 둘이 연립하면은 a 나오고 b 나오겠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니? a가 11인가? a가 11이고 b가 16 나오니? 그치? 그치? 여기서 사실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이상한 걸 물어봐. 마지막에 니네한테 자연수 mn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 a가 11,16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저 지수함수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럼 16은 2에 11 빼기 m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무슨 대값 찾으래? 최대값 찾으래지. 그치? 니네 봐봐. 야 니네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거 n도 커지는 구조가 느껴지니? 왜냐면 m이 커지면 요 앞대가리가 작아져. 그럼 얘는 알아서 커져야 돼. 그치? 그럼 m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몇인지만 생각해. n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그냥 m에다가 몇을 넣은 거? 11을 넣어. 그럼 그때 n은 몇이야? 15 이렇게 되시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 16이다? 26이다. 이렇게 쓰면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22번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22번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 쌤 생각엔. 요런 파악만 되면 이게 개특수잖아. 이렇게 1, 7 내려가는 거. 그치? 그래서 요것만 좀 잘 파악하시면 되고 사실 21번 그 다음에 15번 요 두 개가 그나마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푸는 그런 문제였겠죠. 여튼 15번, 21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지수를 새롭게 세팅해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22번은 함수가 등장했을 때 관계 파악 조금 열심히 해보자. 쌤 말 알겠지? 오케이. 그럼 일단 공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